안녕하세요. 시골의 부모님과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어느새 4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워낙 농사만 짓는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 동네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50대 후반인 아주머니가 막내인 마을이었지요. 그리고 집들도 30가구가 한 군데에 뭉쳐 있다기보다는 드문드문 몇 가구씩 뭉쳐서 흩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마을 사람과 교류도 별로 없었고 제대로 된 슈퍼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 내려와 신혼살림을 살려는 여성은 당연히 없었겠죠. 하지만 38살의 나이에 중매로 만난 지 6달 만에 결혼을 했네요. 나이 차이는 2살이 났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해서 연락이 잠시 끊겼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어서 맞선을 주선했던 작은 숙모님께 부탁을 드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숙모와 그녀의 어머니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사실 그녀는 20대 초반에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 뒤로 남자를 못 믿어서 연애조차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녀 어머니가 나이 먹은 큰딸이 그렇게 사는 게 싫었는지 노총각인 저와 맺어주기 위해 저희 숙모랑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아내가 날 처음 봤을 때 딱 시골 노총각. 근데 왠지 듬직해 보이고 포근한 인상이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부모님 성화를 못 이겨 떠밀려 마지못해 나온 자리라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어쨌든 그녀와 이래저래 몇 번 만나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일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지만 어느덧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요. 하지만 목욕탕 한 번 가려 해도 차 타고 30분이고 은행도 차 타고 보통 20분 이상 걸리고 버스는 하루에 3대밖에 없고 산부인과는 차 타고 1시간은 가야 하고 시골에 콕 박혀 사는 게 도시 여자에겐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점점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갔던 겁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면서 유독 관계가 멀어졌지요. 그러다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저녁에 1시간이나 걸려 응급실을 갔는데 아이가 장염이라며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 팔에 링거 꼽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말 못하는 아이가 저리 아픈데 병원도 제때 올 수 없었다며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서럽게 우는 겁니다. 애는 자기가 키울 테니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안 돼. 하고 소리쳤더니 퇴원하자마자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후 아내가 돌아오긴 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 의사의 말을 들었더니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고 화나고 짜증만 났어요. 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괜히 아내 탓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했었거든요.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이후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애정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네요. 그날은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직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3월이라 읍내에도 차를 외에는 거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한 명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내 차가 버스 정류장에 다가가자 그녀가 손을 흔들어 태워달라고 신호를 했다. 나는 차를 그녀 앞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아저씨, 차를 놓쳐서 그런데 저희 동네까지 태워주심 안 될까요? 추울 텐데 어서 타세요. 우리 동네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어머나,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가 옆자리에 앉았다. 차를 출발하기 전에 옆자리에 앉은 그녀를 힐끔 보았다. 대략 55에서 60 사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시 생활하다 전원 생활을 하러 왔거나 친척집에 놀러를 왔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물었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글쎄요. 사장님 같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하, 사장. 아니에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주머니는 여기 사람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쩐 일이세요? 아내, 외삼촌네 잠깐 내려왔어요.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어 오셨나요? 아니요, 급한 건 아니고요. 시골에서 지낼 집을 알아보려고요. 그녀는 5년 전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고 일남일녀 자녀들은 시집장가를 가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며 주말 농장처럼 텃밭이나 갈구며 지낼 곳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길가에 조그만 슈퍼가 나타났다. 나는 갑자기 목이 마른 것 같아서 슈퍼 앞에 차를 세웠다. 음료수 한 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네. 나는 슈퍼에서 음료수를 2개 사들고 차에 올랐다. 차에서 내리니 상당히 추워서 뜨거운 커피를 사서 차에 탔다. 드세요. 뜨거운 커피예요. 네, 고마워요.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커피를 사도 제가 사야 하는 건데. 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래요. 네, 암튼 잘 마시겠습니다.
저 아주머니 저희 동네에도 살만한 빈집이 여럿 있는데 왜 삼촌네와 그리 멀지도 않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려요. 저 이래봐도 꽤 마당발입니다. 그래요? 그래 주시면야 저야 좋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동네에서 살게 해주셔서. 그녀는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주말에는 빠지지 않고 시골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그녀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서로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다. 한 번은 그녀가 도넛을 직접 만들었다며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답례로 직접 키운 참외를 한 박스를 가져다 드렸어요. 무거운 거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가셔요. 그녀가 잠시 쉬었다가 가라고 하였다. 그렇게 한 5분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 7시쯤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혹시 저녁 식사했냐고 안 했으면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너무 많이 해서 남을 것 같다며 함께 드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문 열었다가 좋다고 바로 건너가겠다고 했지요. 저녁 식사 후 간단히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예, 조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희 집엔 술이 없는데. 술이야 저희 집에서 가져오면 되죠. 테이블에는 어느덧 빈 캔들이 쌓여갔다. 어째 이곳 생활은 할만한가요? 네, 재밌네요. 시간 날 때 와서 텃밭도 가꾸고 나물 캐서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어머, 그나저나 우리 술 많이 먹었네요. 그러게요. 먹다 보니 거의 다 먹어버렸네요. 우리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딱 한 잔만 더 할까요? 호호, 그러죠 뭐. 저도 오랜만에 스트레스 좀 풀고. 그리하여 서로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게 되었고 마주보며 술 마시다. KBS 주말 드라마를 함께 보게 되면서 분위기도 슬슬 무르익어갔어요. 근데 원래 술을 못 드시는 건지 아님 척하시는 건지 막 취하면 원래 더위 탄다면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먹자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며 내 어깨 쪽으로 기대어 오는 겁니다. 앞집 호라비와 뒷집 과부라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서로 잘만 하면 새로운 삶도 가질 것 같았습니다. 저로선 이때다 싶었죠. 믿져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처지인데 일이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호호호, 그런가요? 그래서 고백을 했죠.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리고 바로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